58세 김 부장의 은퇴 3년 후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1. 그냥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문제였다. 김 부장은 58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이제 좀 쉬자는 마음뿐이었다. 퇴직 전까지는 늘 바빴다. 팀원 관리, 보고서, 실적 압박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은퇴 후 첫날 눈을 뜨고 나서 문득 생각했다. 오늘 뭐 하지? 그날 아침 아내는 출근했고 자식들도 각자 학교와 회사로 갔다.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이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때 느낀 허전함은 피곤보다 훨씬 깊었다. 처음엔 좋았다. 하루 종일 TV도 보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골프도 다녀왔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 허무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김 부장의 은퇴 3년 차, 그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나는 돈보다 나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 후회 일일이 사라지자 나도 사라졌다. 첫 번째 후회는 일의 의미를 놓친 것이다.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은 그냥 돈벌이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없어지면 그 일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김 부장은 은퇴 후 회사 후배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었다. 누구도 나에게 김 부장님,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나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졌다. 이건 김 부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정 선배 62세의 이야기가 있다. 정 선배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다. 퇴직 후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을 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사진을 찍고 블로그도 운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블로그 댓글이 끊기고 여행이 반복되자 지루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있을 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길어서 무섭더라.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 멘토 봉사를 시작했다. 다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했다. 교훈.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일이 아니어도 좋다. 봉사, 강의, 지역 활동.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인생 2막의 첫 단추다. 3. 후에 이 관계가 사라지면 하루가 멈춘다. 두 번째 후회는 관계의 단절이다. 은퇴 전엔 직장 동료, 거래처, 부하 직원, 상사 등 매일 20명 이상과 말을 섞는다. 그런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수도 있다. 김 부장도 그랬다. 퇴직 후 한동안 등산 모임에 나갔지만 점점 발길이 줄었다. 서로 은퇴 후 돈 얘기, 건강 얘기만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웠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사례 2. 59세 이 과장의 이야기. 이 과장은 은퇴하자마자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했다. 이 과장은 혼자 카페에 나가 시간을 때우다 우울감이 깊어졌다. 결국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요리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남자가 무슨 요리냐고 쑥스러워했지만 몇 번 가보니 친구들이 생겼고 요리하면서 웃는 시간이 늘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 만나지? 생각이 들어요. 교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다. 과거의 인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좋아하는 취미, 봉사, 공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4. 후회 3도는 남았는데 방향이 없었다. 세 번째 후회는 돈의 방향성 부재다. 은퇴자 대부분이 퇴직금과 연금으로 한숨 돌리지만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김 부장은 처음에 이제 돈 쓸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었다.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생활비 상승.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라고 했다. 게다가 돈을 쓰는 목적이 없으니까 허무했다. 여행도 몇 번 다녀오면 끝이다. 새로운 목표가 없으니까 돈도 의미를 잃는다.
사례 360세 박 차장의 이야기. 박 차장은 은퇴 후 소일거리라도 해야겠다며 작은 카페를 차렸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손님이 오고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자 이게 내 두 번째 직장이 됐다고 했다. 돈은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일해서 번 돈이란 게 소중해요. 그는 퇴직금 일부를 나의 두 번째 일터를 만드는 데 썼다. 그 결과 돈도 남고 삶의 활력도 돌아왔다. 교훈. 은퇴 후 돈은 쓰는 기술보다 쓰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돈을 통해 나의 시간을 살리고 의미를 만드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5.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김 부장은 말한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거나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젊을 땐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남아서 힘들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루는 생각보다 버겁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이렇게 산다. 오전엔 동네 체육관에서 스트레칭, 점심엔 아내와 식사 후 장보기, 오후엔 독서 모임 또는 온라인 강의, 주 2회는 청소년 진로 멘토 봉사. 예전엔 회사가 나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움직인다. 그게 김 부장이 깨달은 두 번째 삶의 기술이다. 6.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40대든 50대든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온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끊기는 것이 될 수 있다.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퇴직 3년 후 내가 가장 후회한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준비하지 않은 나 자신이었어. 그러면서 덧붙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삶 설계자가 되는 시기야. 7. 두 번째 삶을 준비하는 세 가지 질문. 1. 나는 일이 없어도 내 하루를 채울 수 있는가? 일의 의미를 대체할 취미나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라. 2. 나는 가족 외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가?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3. 내 돈은 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한다. 8. 마무리 두 번째 삶을 두려워하지 말자. 은퇴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끝이 된다. 김 부장은 말한다. 은퇴 후에도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공부야. 이제 우리도 은퇴 후의 나를 미리 만나보자. 오늘의 하루가 곧 은퇴 후의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요약하자면 일의 의미가 사라지면 존재감이 흔들린다. 관계가 끊기면 하루가 멈춘다. 돈은 방향 없이 있으면 불안하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준비한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이 된다.